이렇게 자기한테 좀 뭐라 그러지? 관대한 친구들. 틀렸어. 에이, 내가 이기 때문에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합니다.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관대하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있어. 제일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틀린 것들. 부동어가 등호가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는 거지. 에이, 들어갔네. 요거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석해놔야 돼. 다음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부동어 방향, 등호, 부호. 알았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 틀린 것은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뭐 또 쓸데없는 소리 떨어져. 출입물 쫄로 만들어주라니까. 쌤 41번하고 42번은 복소수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또 설명해 주라면 해줄라니까. 얼른 질문한 사람 해줄까요 말까요? 몇 번 해줘요? 둘 다 해줘요? 아니요 사실 1번 1번만 해줘요? 네 그냥 2번 더 해주세요.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안 되면 나가려고! 그래서 몇 번? 41번 42번 할게요. 41번 더 쉬워. 한근이 허근입니다. 허근 알파. 허근 알파.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 뭘 찾으라 했습니까? 개수를 찾으러 가라겠죠. 개수는 실수. 그러면 다른 한근은 알파바. 이래 되겠죠. 그래서 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근은 허수인데 실수가 된다라는 말에서 바로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는 식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식이 아주 편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거죠. 인수분해 했더니 알파바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된다. 그 근각계수 관계 집어넣으면 바로 P값 나옵니다. 조심할 점이 있겠죠. 됐어요? 뭔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알파가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파가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가 나오면 확인 작업은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더우면 문 열어. 에어컨 틀어줄까? 네. 둘이 찌찌뽕해. 아니요 저 9년째 지는 거라서. 몇 도로 틀어놔야 되지? 18도 아니요 24도 정도? 그러지, 그 정도요. 바깥 온도보다 약간 높은데요? 일단은 바깥 온도 몇 시야 지금? 26. 바깥 온도보다 항상 2, 3도 정도만 차이가 나오면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 뭐 하고 있어? 너 웃지도 마, 씨. 이씨. 다음. 17도인데요. 지금 바깥 온도 17도인데 여기는 22도로 맞춰놨어. 그러니까 18도로 어떻게 돼? 1, 2도 차이 나. 아, 그래?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감기 나는데. 좋네 말씀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왜냐면 실내 온도가 너희 몸에 열기가 있으니까 좀 18도 좀 틀어놨다가 좀 춥다고 싶으면 아마 추워진 게 다행이네. 저쪽부터 추워지니까. 유진아 내려갈래? 여기 3층밖에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롱다리는 갈 수 있어. 정신 차려. 자 봅시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알겠어요? 너무 쉬운데 어떤 거냐. 평행선 P의 위치는 몰라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하고 전체의 넓이의 P가 나왔다. 평행선 닮음 생각하고 있는데 넓이의 감사하게 또 B가 나왔다 이 말이죠. 사각형이 얘가 4면 나머지 애들은 얘 두 개 합치면 5가 되겠네요. 그렇지? 얘는 X, 얘는 9-X란 5면 이제 닮은 B가 나왔고 넓이의 B도 나왔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적을 거냐? 요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넓이의 B죠.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 B니까 길이가 기준이 누구야? 9하고 X하고 9-X죠. 얘를 B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쓰고 9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9-x제곱 쓸 수 있겠나요? 맞나요? 9의 제곱분의 x의 제곱 9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분의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넓이의 p가 돼서 9분의 5가 되겠죠. 이 식을 쓸 수만 있으면 문제 쉽게 끝납니다. 이 식 쓰는 게 좀 힘든 사람도 있어. 이 식까지 연습을 해놓은 게 맞겠죠. 처음에 힘들 수 있어. 중간에 막 너희들 막 B도 써보고 막 써봐가지고 표현법을 바꾸는데 보통 B 문제는 이제는 몇 대 몇 하보다는 분수로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입니다. 그게 좀 더 빨라집니다. 알았어요? 안 보이면 B로 쓰는 게 좋아서 몇 대 몇 써야 됩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똑같은 문제 여기 있던 거 함수에 있네요. 함수에. 자, 62번. 자, 그림같이 넓이가 6이에요. 요. 그래서 평행선 요것만 봐 그냥. 뭐 들은 사람 여기 평행선이죠. 평행선 접었어요. 접었어. 부분을 색칠한 부분은 또 겹쳐진 부분 또 접었어. 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겠죠. 그러죠. 근데 전체가 6이고 6에 대한 요놈을 넓이를 b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b로 쓴다는 것은 전체 값을 1로 보겠다 이런 말이고 전체를 1로 보고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이죠. 전체를 1로 보고 뭐 얘가 1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니까 지금 넓이 b 닮음을 이용할 거니까 대응변을 이용할 거야. 대응변은 어디를 봐도 됩니다. 변을 알았어요? 변을 봐도 되고 이쪽 변을 a, b로 봐도 되고 높이로 봐도 되고 다른 변을 봐도 상관없어요. 높이로 봐도 관계가 없겠지. 높이가 제일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생각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연습하다 보면 다 됩니다. 뭐 요거를 1로 볼 것이냐 높이를 1로 볼 것이냐 이거죠. 맞나요? 그러고 나서 넓이의 최대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변수는 어디다 놔도 상관은 미지수는 어디다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얘를 1로 보고 그러면 여기를 뭘로 보자? 뭐 x로 보자 이거죠. 됐어요? 불편함 현재로서는 지금 요놈하고 요놈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놔도 돼요. 알겠나요? 어떤 걸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값만 달라지겠지. 뭐 얘가 3분의 1 되면 얘가 3분의 2가 되고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x로 놓으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1-x가 되겠죠. 여기를 x로 두면 현재 이걸 1로 둔 거야 지금. 비적인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를 x로 보면 여기를 1-x가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넓이니까 이 넓이는 잘라졌잖아.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잘라졌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또 필요하겠네.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가 지금 1-x고 이 길이가 x고 1-x가 잘라졌으니까 이만큼 잘라졌다는 소리네. 이만큼. 1-x만큼 잘라졌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x에서 1-x를 뺐다 이 말이죠. 여기는 2x-1이 되겠네요. 이게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겠죠. 이 넓이는 누구냐? x값이 x에 관계된 거죠. 이 넓이는 누구냐? 2x-1에 관계된 넓이입니다. 지금 b에 지금 쓴 건 b고 우린 뭘로 갈 거야? 넓이로 갈 거죠. 넓이로 갈 거니까 전체는 x하고 제곱에 관련된 애고 그러죠? 거기다 뭘 뺀다? 2x-1의 제곱을 뺄 거야. 이건 b에 관련된 겁니다. 전체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b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넓이에 관한 문제가 된다. 처음에 한 번 할 때가 힘들지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요 b에 관련된 풀이 방법을 쓰면 닮음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관계적인 문제는 b로 푸는 게 오히려 쉽게 끝난다 이런 말이겠어요?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의 모두 정수란 단어 나왔어요. 두 근이 정수, 그 다음에 모든 상수. 그러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베타는 m-6이네요. 알파 베타가 정수예요. 더하면 정수입니다. 요 개념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네, 고맙습니다.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주의사항은 쪼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지면. 하나의 정수를 쪼갰을 때 두 개 다 정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고 정수 각각을 가지고 우리가 붙이는 작업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두 개를 가지고 붙이는 것은 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나를 가지고 쪼개는 작업은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두 개를 붙이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쪼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거짓을 선택할 때는 확률을 그렇게 하면 높일 수는 있겠다. 알겠죠? 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인데 현쌤이 왜 그랬냐면 밑줄을 하나 그어놨죠. m이 정수라고 했으면 마음 편하게 풀었을 건데 상수라고 줬어요. 상수는 기본적으로 실수다 생각하면 될 거고 근데 정수 더하기 정수인데 정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정수를 해도 괜찮은데 일부러 이렇게 놨습니다. 선생님 확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문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m은 동등한 이치로 보려고 하는 건데 동등한 이치로 보고 싶은데 만약에 m이 그 조건이 빠져 있으면 m이 여기서 제거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지. m이 제거 대상이 돼야 돼요. 알겠나요? 만약 동등한 이치면 어떤 문자를 제거도 관계는 없을 거다. 그래서 식을 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m을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뭘로 넘어간다?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부정방정식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 가장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입니다. 정수 조건에서 알파항, 베타항, 알파 베타. 정수 조건에서 알파항, 베타항, 알파 베타항. 부정방정식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뭐 또 복잡한 것도 나오는데 얘는 가장 쉬운 거야 지금. 가장 쉬운 거 우리가 억지로 뭐 한다? 인수분해를 시킨다. 인수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쫓아가지고 답을 적는다 이거죠. 총 4개 하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53번 2차 방정식 두 군이 모두 유리수. 와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제는 유리수란 말이 나왔어요. 유리수. 됐어요? 자연수 mn의 순수산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는 보통 이 풀이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힘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힘든 문제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잘못 나왔다 생각했는데 어디서 해낸가 그걸 문제를 내놨어요. 됐어요? 자, 정수 조건일 때는 보통 근각계사 관계를 넘어가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간 게 순서야. 근데 유리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유리수 조건에서는 어떤 거를 문제를 푸냐면 얘를 현재 식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 지금. 정수보다 정수 넓긴 한데 유리수는 훨씬 더 넓다고 봤을 때 그냥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루트를 써야 되겠죠. 루트가 어쩐다?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리수하고 이 루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루트가 제거돼야 된다 이거야. 루트가 제거된다는 것은 이 d가 어떤 수에 얘는 정수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곱수는 아니고 어떤 수에 제곱이 돼야 루트가 벗겨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판별식이 누구냐? 판별식이 현재 뭐 4분의 d가 들어가 되겠죠? 4분의 d가 들어가면 얼마? 9 마이너스 mn이 어떠한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아니라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죠. 현재 mn은 감사하게도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제곱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연수니까 뭐 k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9보다 작은 수. 얼마입니까? 얘가 뭐 4가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뭐 0이 될 수도 있겠죠. 답은 좀 나오겠네요. 알았어요? 각각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왔네요. 알겠나요? 그런데
정수 조건에서도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 정수 조건에서는 이렇게 근해공식 넣어가지고 하진 않아요 보통은. 근데 막히면 근해공식 넣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점은 딱 한 가지. 정수 조건일 때는 현재 유리수 조건일 때는 얘가 분모가 뭐가 되든 관계가 없잖아. 인간아 집중. 손 헤어져. 사랑하지 마라. 알았어? 정수 조건이 자 유리수 조건일 때는 얘하고 얘가 다 유리수일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루트 밖으로 떨어지면 나가면 되는데 정수 조건일 때는 식을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왜? 루트만 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뭐가 된다? 정수가 돼야 되니까 좀 더 까다롭긴 하다. 알겠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다음 56번. 공통근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러지? 두 식을 어떻게 한다? 일단 문자를 제거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문자가 제거가 안 되네. 문자가 제거가 안 돼요. 제곱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식을 차수라도 낮춰보자. 요건 시도입니다. 내가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시도야. 두 식을 빼보겠다. 빼보니까 지금 누구에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a-2x a의 a-2 감사하게도 식이 인수분해가 1차니까 인수분해가 의미가 없습니다. 1차는 그냥 그게 인수야. 1차는 그게 인수입니다. 단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왜?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 0이 될 수도 있잖아. 됐어요?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니까요. 알겠나요? 그래서 A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A가 2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A가 2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식이 딱 집어넣었더니 왼쪽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고 오른쪽 식도 똑같은 식이다 이거죠. 만족하겠네요. 여기서는 뭐야? 공통근이었죠. 저번에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죠. 공통근이 1차식인 경우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얘는 제거가 되겠죠? 안 되겠죠 이제. 1차식이라 했으니까 얘는 공통근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돼? 두 번째는 지금 x 플러스 a가 뭐다? 공통근이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공통근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a가 공통근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째?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가 0이 되니까 a 플러스 1은 0에서 a가 0이 되는 상황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네요. 0이 되는 상황은 공통근이 얼마입니까? 0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도 뭐가 있나 보네요. 알겠어요? 확인 작업에 여기선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확인 작업 안 해도 되는 거고 공통근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는 얘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61번. 자, 한근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4. 아, 보자마자 다시 올라가야겠죠? 뭘 확인하러 가는 거야? 무리수근이 나왔다는 것은 개수가 유리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루트 3이 나왔네요. B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얘는 개수가 무리수니까 켤레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켤레근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요놈을 대입해서 무리수 상등으로 푸는 겁니다. 대입하면 루트 3이라는 애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야? 유리수니까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여기 있는 개수들은 다 유리수일 거니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62번은 요건 방법이 없어 실은. 선생님 풀어도 너희들도 실은 선생님 한 번은 풀어주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연산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할 거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안 나오는 것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게 되면 좀 귀찮다라는 거 있어요. 자, 내가 이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해요. 알겠나요? 다양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요게 좀 관건이고, 실은 기본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렇게 얘랑 어떻게 되냐면 현재 요 직사각형이 중요합니다.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말고 요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상태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보았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요 변을 통과할 거냐. 네 개의 변 모서리 중에 어떤 모서리를 통과해서 저 직큐로 갈 거냐 이거야. 그러면 얘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 건너서 이쪽 모서리 가는 것이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것만 있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와서 나는 옆에 있는 면으로 가서 이렇게 가겠다. 올라와서 여기 갔다가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이게 돼. 요게 기본적인 두 가지 생각입니다. 뒤쪽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관계없어요. 두 가지 모습은 기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빨리 그려놓고 어떤 게 더 최단 거리인지를 생각하자 이게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문제시 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그림을 둘 다 그려가지고 확인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의도성을 봤을 때는 최단 거리가 냈다는 것은 약간은 꽈주려고 냈으면 두 번째 그림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은 추론이고 100% 확신하면 안 되겠지. 선택을 할 때 두 번째를 먼저 선택해도 그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센스니까요. 됐어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요거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가 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연산식을 빨리 세워야 되니까 현재 그림을 어떤 식으로 펼쳤냐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펼칠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이렇게 펼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P가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Q는 어떻게 있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P는 여기에 있고 Q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 얘가 4등분점이고 길이 자체가 루트 2가 나왔다는 것은 1대 1대 루트 2 요걸 생각해 달라 이거지. 그래야 이 길이가 빨리 나올 거 아니야. 여가 1이고 여가 3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 달라 이거예요. 이 점이 지금 요 길이가 3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연산이 빨라진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때 핵심은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안다. 그래서 그림에 여기서 요거의 가로의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2죠. 2죠.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연산이야. 얘를 좌표화 시켜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이 쉬운 선들이라고 해. 쉬운 선들이라는 것은 그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아 요게 좀 더 편할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면 쉬운 길 찾다 보면 어려운 길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좌표 놓는 게 그때부터는 귀찮게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 가로의 길이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합이 한 변의 길이는 A고요. 이 길이가 A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2예요. 하나.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펼쳤냐면 얘는 이렇게 펼쳤고 요놈이 이렇게 펼치고 나서 요렇게 펼친 거예요. 지금 P 위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Q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졌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알았어요? 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조심을 해야겠다. 요렇게 지금 되네요. 그 다음에 P는 여기 있고 Q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그랬을 때 이제 길이가 첫 번째 길이를 잘 썼으면 두 번째 길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됐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지금 사선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거야. 이게 두 개를 제곱의 합을 쓸 건데 얘는 A 플러스하고 A 플러스 2야. 얘는 2이고 6이야. 우리가 두 개의 수를 쪼갤 때 제곱을 하면 수가 갑자기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를 웬만하면 비슷비슷하게 쪼개야 최소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얘는
2차인데 A 값에 따라서 이 수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그려놨으면 아 이게 더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전제 조건은 어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A가 5보다 크다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작은 수일 때는 수 두 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큰 수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 차이가 나버립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것이 되겠다. 요것이. 다음. 자,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습니다. 내용이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a제곱은 0이 아닐 건데 뒤에 또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 그냥 쉬운 문제인데 자연수란 말이 나왔어. 아, 그럼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제시를 할 거다 이런 말이겠네요. 알겠나요? 조건을 주면 줄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조건이 없는 게 제일 쉬워. 현재는 중분을 가지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판별식 적겠네. 자, 우리가 문제가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 하는데 문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식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승준아, 중분을 가지니까 D는 0이에요. 됐어요? 식의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은 식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죠. 근데 왼쪽 식과 그대로 적었어요. 좀 식이 복잡할 것 같은 건 식을 좀 차분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0이 되려는데 a제곱이 0이 될 수가 없네요. 0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작성을 더 해볼게요. 왼쪽에 b-2가 있으면 오케이, b-를 찾는 게 좋겠네요. 근데요. 예. 짝수를 했는데 4를 왜 못하나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좋았어.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야, 이제 b-가 보이네. 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맞나요, 지금? 맞죠? b-2가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연수 조건이라 나왔다는 것은 식을 100%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안 가르쳐주고, 알았어요? 대입을 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냥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요. 알았어요? 애들이 알아서 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니까 자연수라 하면 식이 불편하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자가 다 자연수니 문자만 신경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 정수적으로. 여기서 b-2가 있고 b-2 마이너스 a가 있고 3 너절이 꺼져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만들었고 식이 좀 불편하면 여러 자연수니까 식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수도 있죠.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3이니까 1, 3, 3, 1이 있는데 여기에 음수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가능한 것은 b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하겠네요. 세 가지만 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알겠나요? 이해되신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다음 66번. 자, 66번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정우야 정신 차려. 자, 이 문제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첫 번째 풀이가 방법론이고 또 다른 생각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식이 요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두 개의 식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거냐가 이게 관건이야. 그러죠? 그럼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거지. 문제가 제시해 주는 것은 차수가 높으니 차수를 좀 줄여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그러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차수가 높은 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럼 식을 차수를 높여가야 돼. 높여갈 때 어떻게 높여갈 거냐 생각을 해봤더니 루트 3 좀 불편하네. 얘를 이렇게 정리하고 제곱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네요. 범주 안에 있는 거야. 요거는 시도입니다. 내가 알고 쓴 게 아니야. 알고 쓴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아하, 여기까지 써보니 오, 내가 아는 형태가 나왔네요. 그러지, 성준아, 그러지. 어떤 형태야? 여기다 뭘 곱해? 여기다 뭘 곱해? 차수를 더 높여가야 됩니다. 효민아, 뭘 곱하냐? 눈이 풀렸어 지금. 뭘 곱해? 알파 제곱 플러스 2를 곱합니다. 이것만 볼 줄 알면 이제 6차까지 올랐습니다. 알파 6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알파 6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알파 12제곱은 넘겨서 1.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실이죠. 알파 12제곱이 1이에요. 그러면 알파 12제곱이 1이라는 것은 베타도 마찬가지 형태고, 아, 오라 알파 12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거네요. 알파는 허수니까 지금 허수겠지? 허수겠지? 허수 아니냐? 실수입니까? 허수 맞나요? 판별식 3 마이너스 4 한보다 작으니까 허수죠? 알파가 1은 아니죠. 위에서 그냥 집어넣어도 1이 아니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어떤 알파 값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오케이, 거의 다 가까이 갔어요. 이제 완전히 비슷했죠. 비슷했어요. 요 식은 얼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여기까지 나왔다.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마이너스 베타 11제곱 알파 베타의 11제곱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알파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두 군의 곱이니까 베타는 1에서 답은 1이네요. 요게 정석풀이입니다. 요게 정석풀이야.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뭐 도대체 뭐하라는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을 구해봤더니 2분의 루트 3 불마 3 뭡니까 지금? 루트에 i 이래 되나요? 어서 본 듯한 놈이네. 어서 본 듯한 놈이네요. 어서 본 듯한 놈이잖아요. 어제 했다. 복소수에서 어제 했나요? 저번 시간에 했나요? 제곱한 게 아니잖아. 복소평면을 그린 게 단위원 그린 거지. 2루트 3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알파로 해도 마이너스 상관없겠네요. 요거죠, 요거. 몇 번 갑니까? 12번 가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알파이면 그 다음 놈은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네제곱, 알파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가 뭐라고?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이에요. 이것 대신에 12제곱 대신에 2를 쓴 겁니다. 얘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삥 돌리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삥 돌리면 11번까지 가면 0이야. 요 말이잖아 지금. 그럼 요 식은 뭐야? 알파 마이너스 11제곱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답도 나와버렸고요. 답도 나왔고요. 알파도 나와버렸어. 이 값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니까. 답도 나왔고 얘도 답도 나왔고. 알겠나요? 요거는 아하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가 있지. 문제 푸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지를 몰라. 그러면 뭐 근을 구해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나와야 이유가 되는 거지. 이유가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낼 때도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이러한 식의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추천은 1번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자, 16, 17번 얘도 공통근이 나왔네요. 공통근이 나왔으면 우리는 뭘 먼저 한다? 문자를 제거할 수 있냐 없냐부터 판단하라겠죠. 봤더니 문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FG라고 오면 F에다가 X를 곱해서 G를 빼면 되겠네요. 맞나요?
빼면 bx 빠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래 되나요?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공통인 해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공통인 인수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 되겠죠. 1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오직 하나네요. 오직 하나. 다시 말해서 얘가 일 수도 있어요. 얘가 있으려면 A가 1이고 B가 1이면 되겠죠. 근데 A가 1이고 B가 1이면 두 개씩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아지니까 얘는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것 때문에 오직 하나. 예, 저 복사실 가보세요. 그리고 얘가 기겠다. x에다 뭐만 넣으면 돼? 1만 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죠. 인수니까요.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된다. 식을 봤을 때 요게 눈이 당연히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알았어요? 이 식을 어떻게 풀어 헤치냐 요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 방법론이니까 이런 것들은 배워두면 편합니다. 공통인 실수에 어떻게 찾을 거냐. 자, 2차 방정식을 봤는데 모두 소수가 돼야 돼. 모두 뭐가 된다고? 소수. 근이 모두 소수야, 소수. 소수란 말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업은 일단 자연수고요. 양수고 자연수고 2, 3 다 홀수고요. 2, 3 홀수. 2만 짝수입니다. 다 홀수인데 2만 짝수입니다. 소수는 1 곱하기 뭐만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지. 1 곱하기 뭐만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죠. 됐어요? 모두 소수가 됐다. 여기서는 하나 숨어있는 말이 소수적인 생각도 있지만 자연수이면서 소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연수 중에 소수. 그러지? 그럼 너무 소수란 말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니까 잘. 자연수란 말을 먼저 하고 그 안에 소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 봤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놈이 하나가 있네요. 20은 오픈을 시켜줬어. 20 오픈을 시켰다는 소리는 투근의 합에 대한 얘기는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합에 대한 얘기는 알려줬던 거지. 근데 알파 베타는 뭐라고? 자연수라고. 소수 자연수라고. M도 자연수네. 그럼 M에다 자연수 넣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연수가 되게끔만 하는 놈을 생각하면 되겠네. M은 될 수 있는 수가 1.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 2, 10, 4, 5, 5, 4, 12, 21.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러겠지. 물론 아닌 것은 바로바로 X치고. 알겠어요? 선생님 표를 작성했습니다. 개수가 조금 여러 개 나올 것 같아. 수를 계속 집어넣어 봐야겠다. 그럼 표를 작성하면 좀 식이 좀 더 깔끔해집니다. 알겠어요? 거꾸로 가볼게요. 뒤쪽부터. 얘는 없네요. 없어요. 얘는 11 소수 아니네요. 얘는 13 2 되네요. 문제를 한번 더 읽어봤어요. 선생님이 어떤 저약 적고 있는가. 5는 2, 3 3이 순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2, 3 10 37 5 20 37 73 끝. 이렇게 나오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